있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은 별로 안 하는 국가는 통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개인들의 안전만 보장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국가를 원합니다. 자, 이게 소극적 국가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죠? 자, 소극적 국가의 장단점 볼게요. 장단점은 이렇게 나와요. 자, 교과서 이 부분 한 번 더 줄쳐봅시다. 소극적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지닌 환경과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정리해놨어요. PPT에. 장점,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엄밀히 말하면은 소극적 자유예요. 자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아까 소극적 자유는 뭐라 그랬죠? 아, 이것도 왜 이래?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뭐 하지 않을 권리? 간섭받지 않는 자유. 이해되죠? 자, 단점을 볼게요. 개인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렵대. 왜일까? 아,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맞아요. 내가 간섭받아서 방해가 생기면은 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불평등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좀 설명한 거 좀 봐봐요. 자유를 간섭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이 소극적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한다고 아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왜? 도움은 이건 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종의 간섭이에요. 너 이렇게 해. 내가 도와줄게. 너 이렇게 해야 잘 돼.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너 이렇게 해야 큰 사람 된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렇게 해야 잘 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간섭합니다.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고 좋게 말하면 돕는 거죠. 사실 좋은 게 맞죠? 자, 근데 이렇게 간섭받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은 자유를 단순히 이러한 자유만 추구하면은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 도우면 안 되죠, 오히려. 왜?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중요하니까. 자, 따라서 국가가 세금을 최소한으로 징수해요. 왜? 세금을 많이 내면은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만 지키지 사회적 약자를 도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능력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고 남들보다 사회적인 희소가치, 즉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 쉽게 말해서 돈, 아니면 높은 직위, 명예 이런 것들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생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예가 뭐냐? 이런 거죠.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신체적 장애가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에서 활동할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소극적 자유를 너무나도 강조해서 소극적 자유만 추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힘들고 개인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소극적 국가는 1번 평등보다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합니다. 2번 개인의 능력과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걸 중시합니다. 3번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야경국가를 추구해요. 4번 장점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5번 단점으로는 개인의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번엔 교과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소극적인 거 나왔으니까 그 반대되는 말 적극적 국가 나와야 되죠? 여기 적극적 국가 여기도 좀 줄치세요. 자, 이번엔 적극적 국가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1번 평등을 최우선의 가치로 평등보다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한대요.
자, 교과서 줄 칩시다.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이 부분 설명해 줄게요. 자, 평등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적극적 국가관에서는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까 자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적극적 국가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해요.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적극적 자유가 추구하는 자유는 뭐냐? 개인의 의지를 실현한다 라는 게 적극적 자유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나? 자, 적극적 자유랑 소극적 자유는 정말 달라요. 여기도 나오죠. 소극적 국가에서 추구하는 자유. 이 자유 뭐예요? 소극적 자유죠. 적극적 국가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뭐예요? 적극적 자유죠. 말이 아예 달라요. 자, 아까 말했죠. 잘 안 보이겠다. 개인의 의지를 실현한다는 게 적극적 자유예요. 여기 보이죠? 선생님 지금 마우스 포인트 있는데 자,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까 양반과 노비 보였죠? 양반과 노비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노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노비를 아무것도 건들지도 않아. 간섭 안 해. 너는 내 종이지만 나는 너한테 관심 없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서 이 노비는 자유로운 거예요. 왜? 나를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양반들은 보통 뭐예요? 보통 뭐 과거 같은 거 보죠. 과거 시험을 통해서 뭐 관리가 되죠. 양반들. 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게 있겠죠. 자, 근데 이 양반들은 일을 안 했어요. 예전부터 자기들이 소유한 뭐 밭 이런 거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일을 안 하니까 공부할 시간도 많겠죠. 돈이 있으니까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노비가 있어요. 노비도 과거 시험을 보고 관리가 되고 싶어요. 이해되나요? 이 노비의 의지 보여요? 이 의지? 이 노비의 의지는 과거 시험을 보고 싶다. 아니, 보고 싶다라고 하지 맙시다. 관리가 되고 싶다. 노비도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냅둬요. 네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논밭을 갈든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할란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요. 자, 근데 노비는 일반적으로 돈이 없죠. 그렇죠? 그 돈이 없어서 책을 살 돈이 없어요. 왜 비비로 나와? 책 살 돈이 없대요, 노비가.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랬더니 너는 신분이 천에서 시험을 볼 수 없어 라고 해요. 자, 간섭은 받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에 막혀 있고 경제적으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책도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막혀 있죠. 이 의지가 실현되지 않으면 의지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뜻한 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를 못해. 이러면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양반이 이 노비를 건드리지 않아. 그러면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노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 의지한 바를 실현을 못해. 그러면 적극적 자유의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개념 차이 이해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적극적 국가